안녕하세요. 잠이 안 와서 하는 유튜브입니다. 그동안 제가 거의 한 1년? 1년이 넘었나요? 유튜브를 거의 하지 않다가 요새 좀 휴가라 유튜브를 좀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왜 1년 동안 유튜브를 할 수 없었냐면 일이 너무 바쁘기도 했고 너무 아프기도 했고, 근데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저는 2021년도 8월 초에 백신을 맞고, 화이자 백신을 맞고, 그 다음에 2차를 2주 후인가 맞고, 그 2차를 맞은 지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 수업을 하다가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수업을 하고, 그리고 잠을 깨려고 또 커피도 먹었고 해서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퇴근을 하려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 중간에 너무 심상치 않고 안 좋아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제 투병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혈압만 180으로 높고 다른 뭐 증상은 없어서, 뭐 산소 포화도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병원을 좀 다녀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119를 불러도, 병원을 가도 그 기본적인 루틴이 굉장히 간단하고 성의가 없어요. 물론 뭐 혈압 재고 산소 포화도 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뭐 거기에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고 호소를 해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환자가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뭐 응급실 자체에 들여보내주질 않거나 입원 자체를 시켜주지 않거나, 맨 도돌이표 같은 피검사, 뭐 엑스레이, 뭐 CT, 이 되도록이면 계속 돌아가면서 거기서 걸리지 않는 병은 그냥 정신과적인 코드로 취급을 해버려서, 네, 점점 투병을 하면서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제 병이 거의 한 달 사이에 집에서 한 3m, 10m만 걷더라도 숨이 차고 폐가 땡기고 등을 포를 뜨는 것처럼 힘들고, 그 다음에 말을 조금만 해도 혈압이 올라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심장 초음파부터 해서 모든 검사를 다 했었고, 결론은 아무 이상이 없다, 공황 장애인 것 같다 라고 해서 공황 치료를 한 1년 반, 2년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공황 치료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안정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잔나팜도 있고 로라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랑 세로토닌 수치를 뭐 조절해주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졸로푸트 처방을 받아서 처음에는 계속 재워요. 그리고 일도 그만두고 한 달 정도 쉬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고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다녔지만, 그때부터는 그런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고 하는 그 증세가 계속 됐었어요. 근데 공황이라고 판정이 났고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백신을 맞고 힘들어졌지만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정신과에서 진단을 하고 신경과에서도 진단을 하지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아프지만 아픔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또 회사도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어쨌든 좀 점점점 좋아졌었는데 22년 겨울 정도 됐을 때 뭔가 제가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니까 뭔가 이렇게 칠판에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면은 뭔가가 핑 도는 듯이 하면서 그러고 심장이 기계가 갑자기 경기가 엔진이 찰퍼덕 하면서 멈추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심장이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또 힘들어졌었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다가 숨이 멎을 것 같아가지고 답답하고 뭔가 풍선이나 돌을 끼얹은 것처럼 그래서 일어나고 그래서 좀 안정을 시키면 괜찮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막 피가 안 통하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당장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응급실을 거의 한 30번 정도 간 것 같아요. 응급실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보통 한 20만 원 정도 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가면 일어나서 일단 산소가 공급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니까 혈압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병원에서도 일단 저는 공황장애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공황장애다. 병원에 오시면 비용도 들고 하니까 집에서 그냥 안정을 취하고 안정제 먹어라. 이런 것만 계속 되돌이표가 되는데 계속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이런 증상이 자면서만 발현이 되고 그리고 점점점 심해지면서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손가락이. 근데 그 손가락을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 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펴야 되고 펴는 게 진짜 뭔가 부러질 것 같은 그리고 막 저리고 그리고 머리에도 혈액이 안 가는지 막 욱신욱신 거리고 막 그게 진정될 때까지 그렇게 심하게 한번 그런 증상이 오면 그걸 진정하기까지 며칠 짧게는 하루 이렇게 그리고 주는 약이라고는 뭐 안정제하고 공황장애약밖에 없는데 그 안정제가 뇌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술을 먹었을 때 뇌를 자극하는 부분이랑 똑같대요. 그래서 먹고 일어나면은 별로 그다지 몸이 좋지 않아요. 상쾌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너무 일을 하는 정도도 너무 힘들어서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23년 겨울에 야간 병원을 갔어요. 일이 끝나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더니 혈압이 한 210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응급실 갈 때는 혈압이 그 정도 나왔지만 공황장애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또 누워있고 안정을 하면은 조금 그거보다 내려가기 때문에 공황 발작이다라고 전부 다 30번 이상을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응급실은 다 다닌 것 같아요. 뭐 서울대학 병원부터 해서 다 다녔는데 전부 그냥 지나쳤는데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압이 터질 것 같으니까 공황이랑은 반대로 그 공황은 제쳐두고라도 고혈압의 증세는 있는 것 같으니까 고혈압 치료를 해라. 근데 제 주치의는 고혈압 치료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러 군데에서 뭐 동네 내과도 그렇고 고혈압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고혈압 약을 타서 이제 먹기 시작을 했고 그 고혈압 약을 먹고 한 달 정도 뒤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고혈압을 치료를 놓친 게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요.
고혈압이신 분들도 많을 거고, 고혈압이 워낙 만성적이고 많은 분들이 앓고 있다 보니까 고혈압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특히 젊은 사람들 30대,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까지도, 저도 술을 뭐 적잖이 마셨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그냥 듣기 싫어하고 이럴 텐데, 미리미리 예방하세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제가 걸려서 지금 겪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병이 고혈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 가고 있어서 뭔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고 또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하고 일도 잘 되고 있는데, 한 4, 5개월 전부터 그 자다가 깼을 때, 숨 막히게 깼을 때의 증상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증상으로 응급실을 가는 건 뭐 석 달에 한 번 정도였어요. 그래서 항상 3개월치 카드값이 끝나면 또 가게 되고 뭐 그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그렇게 힘든 증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뭐 그래서 어느 병원을 가나 공황이 있어서 공황 증세인 것 같습니다. 뭐 마음을 편안하게 하십시오. 불안함을 가지지만 전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혹시 암이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뭐 동네 병원에서는 제가 뭐 과잉으로 걱정을 한다는 듯이 뭐 소리를 지르지를 않나. 그래서 또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간에 결절도 생기고 여러 가지 조금씩의 탈도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는데, 그래서 이제 제 직장 근처에 이제 종합병원을, 심장이 너무 자다가 일어나면 두근거리고 막 막혀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심장 그 심혈관 외과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거는 전형적인 수면 무호흡증 증상이라고, 그래서 그 수면 무호흡에 대해서 좀 검사를 하고 진료를 좀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진행을 했고, 왜 지금까지 몇십 번을 그렇게 똑같이 자다가 일어날 때 이렇고 손발이 저리고 심장이 그렇다고 다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젊은 아주 핏덩이인 의사도 진단해낼 수 있는 거를 그 무수한 사람들이 진단을 해내지 못했을까 굉장히 화가 나기도 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나서 제 증상을 보니까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기 희망 같은 것도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낮은 베개만 배에 왔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잠이 이렇게 들게 되면 목을 이렇게 목에 기도를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누르고 침대에서 자다 보니까 이 명치 쪽에 숨골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깊은 잠에 들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유지되다 보니까 자다가 깨어나서 그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잴 것 같고 혈압이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원래 고혈압이 있는 데다가 수면무호흡증이 오래 앓다 보니까 그게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선이 뭐고 후가 뭔지 모르겠어요. 수면무호흡증, 그게 일자목 때문인데, 일자목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도 2년 전인가 1차적으로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짧게 나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일자목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전에도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비계를 뭐 제가 갖고 있는 비계가 열 몇 개가 넘는데 이걸 배도 안 되고 저걸 배도 안 되고, 그래서 경추 쪽에 베개를 좀 사면서 그나마 요즘은 조금 좀 덜 하고 이런데, 제가 지금 수면 다원 검사를 해놓고 그 결과를 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휴가를 이틀 앞두고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직장도 이틀 쉬고 검사를 다 하고 막 이런 와중이었는데, 그 비계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좀 높아서 경추 베개가 그나마 낫긴 한데, 그래서 그 비계를 빼고 수건을 겹쳐가지고 베고 잤었는데, 또 너무나 크게 그 수면 무호흡 증상으로 심장이 아프고 호흡이 곤란하고 해서 119를 불렀어요. 근데 뭐 그 동네 지구에 119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지도 않고, 응급실에 다 전화를 해봐도 응급실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그 검사를 해놓은 그 병원조차도 응급실에 베드가 다 찼다고 받아주지 않고 2차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고, 2차 병원에서는 심장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받아주겠다. 근데 지금 심장이 힘든데 심장의 문제가 아니면 받아주겠다. 가봤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사는 오피스텔 로비에서 펑펑 울면서 이런 구급 펑펑 울면서 유튜브에라도 좀 올려달라고 했어요. 사람들한테 미친년처럼.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또 다른 분 한 분이, 그분도 이제 팔을 다치셔가지고 제 어떤 아픈 심정을 아셨는지 다시 119를 불러줬는데, 어차피 119는 불렀으니까 오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시민이 불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오지 않을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왔는데, 그래도 결국에 저를 병원까지 이송해 주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판단은 아니겠죠. 물론 응급실에 전화를 했을 때 베드가 없기 때문에 없다, 받아줄 수가 없다 해서 그랬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런 상황으로 계속 도돌이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수면 무호흡,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일자목이라서, 그리고 그 수면의 어떤 자세로 목과 명치 부분이 눌리고 그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검사 결과를 듣고 치료를 해 나가면서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우리가 심각하지 않게 아플 때, 뭐 감기에 걸리거나 아니면 뭐 다리가 부러졌거나 뭐 이랬을 때 병원에서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고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는데, 정작 아팠을 때 정말 의술이 필요하고 뭔가 좀 연구하고 고민해서 의술을 처방받을 수는 없어요. 정말 복불복이에요. 제가 서울대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서울대 이 수면 무호흡증 때문인데 저한테 협심증 약을 처방해서 줬어요. 무조건 서울대 병원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90대 할머니가 변을 못 사셔서 오셨는데 24시간이 넘게 베드도 없는 데다가 그냥 앉혀놓고 마냥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지금 의료에서 어떤 병을 잡아내는 스크린 역할을 하는 검사들이 의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물론 그게 가장 표준화된 기준이긴 하겠지만, 가장 먼저 응급실 가면 하는 게 피검사하고 혈압 재고, 뭐 산소 포화도,
재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으로 간다면 뭐 응급하게 CT 찍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우리나라 그 검사 의료 표준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 검사에서 뭔가가 안 나온다면 다른 뭔가의 표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되돌이표로 환자는 아픈데 병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 그것만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결국엔 하는 거는 단순하게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의료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발달하지 않은 거예요. 몇 가지 고칠 수 있는 병이 그다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병원에 돈만 벌어다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평생을 다시 시간을 되돌려 갖고 뭔가를 하고 싶다면 정말 그 2021년 8월로 돌아가서 화이자 백신을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연으로 인해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올리지 못하고 겨우 정말 생업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와 같은 분이 있거나 저와 같은 증세에 대해서 뭔가 통찰력을 주거나 조언을 해주실 분이 있다면 또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되게 무거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네, 이런 아주 대한민국 의료가 썩었다, 너무너무 화가 난다 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고 널리 얘기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개선이 돼서 아픈 사람들이 정말 그 아픈 부분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보험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몇 년 동안 몇십 군데 몇십 번을 응급실을 갔다가 오고 병원 치료를 한 달에 거의 뭐 30만 원, 40만 원씩 의료비를 쓰고 있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공황장애라고 하는 처음에 백신을 맞고 나타난 그 공황의 증상으로 인해서 프레임이 씌워져서 가장 의료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확증 편향을 가지고 이렇게 환자를 나몰라라 하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